실업급여가 또 바뀐답니다. 구직자분들이 실업급여에 너무 많은 의지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걸 바꾼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지 오래된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 100만 명이 넘는 수급자 분들 중에 반복 수급자도 있고 부정수급자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는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실업급여 대기 기간도 연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 발표 전에 모 당에서는 실업급여를 두고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을 구매한다라고 비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신사고찰에서는 이 과정을 저희가 쭉 지켜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왜 이렇게 자주 개편되는 거야? 그리고 실업급여가 정말로 악용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내용들이 생각이, 의문이 나쁜 놈들이 내용을 좀 깊숙이, 우리 정책이니까 파헤쳐서 보도록 해보자는 거죠. 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1조 7,922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2023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은 2만 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자, 부정수급 2만 건에 대한 수급액은요, 대략 3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하물며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의 반복 수급자가 11만 명이나 되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 실업급여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개편 방안은요, 반복 수급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의 정책 파헤치기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업급여 1995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 도입 당시에는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1998년 처음으로 실업급여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된다는 이 조건으로 완화가 됐다는 거죠. 실업급여 하한액이라는 개념도 이때 처음 생겨났어요. IMF 직전인 1997년 12월에 실업자 수는 65만 8천 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93만 4천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의 70%를 하한액으로 선정을 해서 보장된 일정 금액을 실업급여로 주자라는 게 시작이었던 거죠. 자, 그 후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확대가 됐다가 그 금액이 너무 높아지니까 2019년도에 80%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2017년에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습니다. 2019년도가 되면서 8,350원으로 10.9%가 상승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는 하한액이 어떻게 돼요? 같이 상승하게 돼버리죠. 이 하한액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실업급여는요, 통상 이직 전에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 한 달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개월 급여 900만 원에 3개월 일수 90일을 나누게 되면 10만 원이 나오죠. 자, 여기서 60% 하면 6만 원이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도출된 값 6만 원이 정해진 실업급여 기간 동안에 1급으로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죠. 실업급여는 급여가 높은 사람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상한액은요, 고용노동부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조정한 금액이고요. 하한액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의 80%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상한액은 66,000원, 그리고 하한액은 63,104원이에요. 자, 그러면 2024년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78,880원이에요. 최저임금의 80% 지급이니까 63,104원이 되죠. 그럼 300만 원의 실업급여액 6만 원은 2024년 하한액인 63,104원보다 낮으니까 6만 원이 아닌 최저금액, 즉 하한액인 63,104원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연봉이 높아. 그래서 3개월 평균 임금이 60%가 66,000원이 넘는다고 해도 이 상한액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은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최저시급 인상으로 하한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받는 금액이 비슷해지기 시작하죠. 자, 아니 오히려 보면 더 높아졌어요. 자, 월급으로 환산을 해보면 상한액은 한 달 198만 원 받게 되고 하한액 같은 경우는 한 달 189만 3,120원을 받게 돼요. 자, 최저임금 206만 740원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해버리면 186만 원이니까 사실상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높아지게 된 거죠. 자, 실제로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2022년 기준 OECD 18개 국가 중에 1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하는 대신 실업급여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더 준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정부는 이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싶은 마음을 내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반발해요? 노동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 노동계의 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면할 수는 없어요. 한국의 실업급여를 받는 그 하한액이 기타 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이긴 해. 근데 그만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또 짧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자, 전문가분들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한액은 더 높이고 수급기간도 늘리되 하한액은 낮추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외의 통계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에 고용행정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분들 중에 60세 이상이 10명 중 3명꼴 30%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또 다른 통계 한번 저희가 봐볼까요? 통계청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8월에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에 1명은 60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은 195만 7천 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이 통계를 보고 저희 신사구찰에서는 노동계의 반대가 좀 납득이 되긴 해요. 하한액이란 보장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실업급여 금액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실업급여가 달라지는 거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그럼에도 장기 수급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눈에 띄게 몇 개 보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과도한 반복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하신 분들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수급자부터 50% 감액된 급여를 지급한다는 거죠. 하지만 재취업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 혹은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 단기 예술인이나 단기 노무제공자 같은 일용 근로로서 수급을 한 경우, 이런 것들은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내가 이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일자리 일시 취업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 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업급여 신고를 하면 대기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업 신고를 6월 17일에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음 날인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하면 총 14일이래요. 그 기간이 바로 대기 기간이라는 거죠. 신고일 다음 날인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은 무급 대기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이 실업 인정 대상 기간이 됩니다. 자, 그 실업급여 대상 기간부터 실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의 실업급여를 7월 1일에 최초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후부터는 28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2차, 3차, 4차 최종까지 총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급 대기 기간이 7일에서 4주로 늘어난다는 거죠. 실업 신고를 했어도 한 달가량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듣다 보니까 나도 한번 신청을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실업급여 근데 신청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냐?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수급 대상자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실직 후에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하시거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임신, 출산, 육아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도 당연하겠죠. 자, 이 밖에도 회사가 임금 체불을 해서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가 확인됐을 때, 채용을 했을 때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졌거나 최저임금을 미달한다거나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이 돼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고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아무 이유 없이 퇴사를 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당연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청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워크넷에 구인 등록을 해줍니다. 자, 구직 등록을 완료했다라면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돼요. 온라인 교육을 들은 후에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을 해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후로는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채용 공고를 확인을 하고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되죠. 이러한 구직 활동을 인증을 해야지만 실업 인정이 신고가 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부당한 사유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분들은요, 급여 내역서, 채무 내용 확인서, 사직서 사본, 경력 증명서, 계약서 등 기타 서류를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업무적인 큰 실수로 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귀책 사유를 일단 따져보는 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서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 있음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연히 권고사직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을 받으실 수 없어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실업한 지 12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자,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는요, 실업을
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실업을 하셨다면 최대한 늦지 않게 기간 내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는데 다시 재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다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자,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어. 근데 다시 자진 퇴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죠. 자,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한도 내에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만료일은 이직일, 즉 최초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파헤치고 싶은 내용들 아니면 알고 싶은 정책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항상 댓글들, 저희 댓글 열려 있으니까 항상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